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영쌤의 리얼 돈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3040 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마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3040 미혼 여러분들을 위한 재테크 조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바로 3040 돈 모으지 마라, 불려라 라는 영상이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3040 기혼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그 영상을 보시고 나서 기혼이신 분들이 선생님 3040 기혼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어요. 첫째, 신상 가전제품에 목숨 걸지 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저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지영아, 나 이번에 냉장고 바꾸려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왜? 냉장고 고장났어? 라고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예쁜 신상이 나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마트를 가게 돼서 또 가전제품을 보게 되면 매주 또는 매달 신상품이 나오게 돼요. 다른 집들이를 가게 되거나 또는 다른 집에 놀러를 가게 되면 새로운 신상품에 눈이 휘둥그레질 때가 많아요. 그런가 하면 저의 후배 중에 한 명은 이번에 세탁기를 바꾸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세탁기 고장났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조금 더 예쁜 세탁기가 나왔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고장난 데도 없었고 그렇다고 작동이 잘 안 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죠. 저의 첫 책 엄마의 돈 공부에는 저의 신혼생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저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가전에 돈을 별로 쓰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가전제품은 중고로 사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세탁기를 중고로 7만 원을 주고 사기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사실 중고 가전까지 쓰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지금도 저는 신상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신상이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오히려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훨씬 더 가성비가 높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득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특히나 돈이 없을 때 또는 특히 신혼부부 막 시작할 때 우리는 생각하죠. 아,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신상품을 보여주고 싶어 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3040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상품, 가전제품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돈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둘째, 자녀가 어렸을 때 과도한 지출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제 지인 중에 정말 항상 아이에게 명품 옷만 입히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명품 옷을 아이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어 했고 고가의 옷을 선물을 해주고 싶어 했죠. 그런데 막상 비싼 옷을 선물해주고 나니까 아이가 뭘 먹다가 흘리던가 또는 잘못해서 그 옷이 상하게 되면 이 친구의 마음도 엄청나게 상하고 찢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 친구가 아이와 항상 어딜 다닐 때면 아이에게 야, 조심해서 먹어, 야, 조심해 라는 말을 달고 다녔어요. 사실 아이가 어렸을 때 고가의 옷을 입는 것 아이는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은 부모의 만족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너무나 훌쩍 빨리 커서 옷도 금세 작아져요. 그 친구의 고가의 옷의 수혜자는 바로 그 친구의 여동생이었어요. 여동생이 아기를 낳았을 때 이 친구가 그렇게 고가의 옷, 고급스럽게 다루었던 옷을 여동생 아이, 다시 말해서 조카에게 물려주게 됐죠. 그 조카는 정말 대박 이익을 얻게 됐죠. 여러분도 어쩌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에게 정말 비싼 옷 또는 정말 비싼 교구를 사주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사실 아이가 어릴 때 아이에게 고가의 교구를 사주는 것 또는 고가의 놀이학원 같은 것을 보내는 것은 그다지 효과를 보기가 힘들어요. 저도 아이들을 벌써 2명을 키웠는데요. 아이들은 사실 그 시기에 배운 것을 많이 기억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때는 아이들이 자연에서 놀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비싼 고가의 교구를 사다 주고 고이
이렇게 간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아이들과 여행을 간다던가 아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또 3040 기혼의 재테크에도 도움이 크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이 크고 나면 정말로 투자가 필요할 시기가 와요. 저의 지인 중에는 아들이 야구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구를 가르치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든다고 해요. 그것도 따라다니면서 아이를 챙겨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았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돈이 별로 없었다면 아이가 아무리 야구를 하고 싶어 해도 야구하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아이의 꿈을 키워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아이가 어렸을 때 조금 돈을 많이 아끼셔서 정말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아이의 재능이 보일 때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재테크를 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셋째, 청약통장 깨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의 지인 중에서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한 친구가 있어요. 아니, 생활비 쓸 것도 없고 돈이 부족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친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청약통장이었어요. 청약통장은 이율이 낮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거 뭐가 필요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약통장부터 깨버린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은 여러분도 돈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또는 급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가장 먼저 청약통장부터 깨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청약통장이 이율이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청약통장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 돼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을 때 가점을 계산할 때 무주택 기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이 깨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다면 무주택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요. 가점이 높아지게 돼요.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는 거죠. 최근에는 분양을 하고 있는 아파트가 정말 많아요. 이때 만약에 내가 이거 뭐 나한테 이익이 있어? 라고 생각해서 청약통장을 깨버렸다면 기회가 없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통장 중에서 청약통장은 가장 나중에 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어느 정도 컸다면 아이를 위해서도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약통장은 실제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청약통장을 깨는 순간 이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내가 뭐 내 집을 마련할 수나 있겠어? 못할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청약통장부터 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청약통장을 갖고 있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희망이 여전히 살아있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갖게 돼요.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은 지금 분양을 하는데 과연 내가 청약을 넣어볼 수 있나? 내가 이 청약통장으로 분양을 넣어보면 될까 안 될까? 끊임없이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분의 내 집 마련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청약통장부터 깨버린 사람은 그때부터 아예 신규 분양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신규 분양에 기회조차 없을 거기 때문에 뭐하러 내가 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3040에서 내 집 마련의 시기를 빠르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집 마련을 빠르게 하고 나의 주거의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때 신규 분양 아파트에 가급적 여러 청약 통장을 사용을 해서 분양을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모델하우스에도 자주 가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델하우스를 자주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분양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고요. 또 내 집 마련의 시세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돼요. 청약통장을 깨버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청약통장은 비상시국에도 꼭 간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3040 기혼, 재테크 이것만은 하지 마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오늘도 저의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